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담한 투자 이혜은입니다. 여러분들도 챗 GPT 다들 써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는 뭐 거의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챗 GPT는 일반 대중들에게 AI의 활용 가능성이나 편리함 등에 대해서 정말 큰 놀라움을 선사를 했습니다. 뭐 사실 저도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이 챗 GPT의 등장으로 인해서 바뀐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방송에서 챗 GPT를 활용을 한 적도 있고 또 대표적으로는 이제 저희 투자자분들도 관심 갖고 계신 부분일 텐데 저는 투자에 좀 활용을 해볼까 하고 챗 GPT에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종목 투자하는 건 어때? 라는 식으로 물어봤었는데 저는 무료 버전을 써서 그런지 죄송하지만 저는 어느 시기 이전의 답변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실 이게 그렇게까지 투자에는 활용도가 높진 않구나 라고 좀 개인적으로 느꼈던 경험이 있는데요. 자, 오늘은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미래에셋 AI 미국 나스닥 펀드를 운용하시는 홍성범 이사님 모시고 인공지능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과 투자의 세계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홍성범입니다. 네, 인공지능으로 운영하는 펀드를 이야기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 운용력이 나오셔서 혹시 홀로그램 네. 뭐 이런 건가요? 아니요, 의외로 사람입니다. 현재 미래에셋 AI 미국 나스닥 펀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 말고 챗GPT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이 출연을 해서 여기에 이렇게 대형 스크린 같은 거를 놔둬놓고 예. 아나운서님이 프롬프트로 질문을 하시면 인공지능이 답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게 조금 더 재미있는 영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 지금이 더 재밌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제약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오늘은 제가 인공지능을 대신해서 나와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AI가 펀드를 운용한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상이 좀 되질 않는데 정확히 어떤 프로세스로 투자를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해 주신 것처럼 기존의 일반적인 펀드를 운용하는 것과 지금 저희가 운용하는 AI 기반의 펀드를 운용하는 거는 운용력에게 맡겨지는 역할 면에서 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인공지능이 투자 종목을 분석해서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이 학습하기에 적합한 데이터들을 선별하고 예,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형태로 가공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또 인공지능이 적합한 학습의 방법론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습의 구조를 짜고 모델을 설계해서 학습을 가이드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아직까지는 학습된 인공지능이 투자자들 사람인 투자자와 의사소통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형태이기 때문에 네. 사람인 투자자들과 다양한 의사소통을 사람인 제가 맡아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인공지능의 선생님이다 또는 대변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예, 그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어, 저희가 좀 오래된 이벤트이긴 하지만 알파고랑 이세돌 기사의 바둑 시합 혹시 보셨습니까? 네, 봤죠. 네. 그때가 사실 뭐 시작 아니었나요? 네. 그때가 저도 이제 대중에게 처음 알려지기 시작한 이제 초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때 장면을 회상해 보시면 알파고가 깔려 있는 컴퓨터 앞에서 바둑돌을 대신 놔주던 분이 있었습니다. 농담 같은 얘기지만 그분의 역할이 어찌 보면 AI 펀드에서 운용력의 역할로 비유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아무나 못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근데 요즘 인공지능은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가장 핫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도대체 인공지능이라는 건 뭐라고 저희가 정의를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급격하게 확산이 되고 있는 건지 네. 궁금합니다. 인공지능이란 건 사실은 최근에 생긴 개념은 아니고요. 아주 네. 오래된 개념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학습이나 인지, 추론, 판단 이런 능력들을 컴퓨터 기술을 통해서 구현하는 기술이다. 이런 식으로 보통 정의가 되고요. 개념적인 것들은 1950 년대에 이미 뭐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앨런 튜링 박사가 제안한 그런 개념입니다. 네, 굉장히 새로운 개념 같지만 1950년 엄청 오래전부터 사실 인공지능이란 단어와 개념은 존재를 했다. 네. 거의 뭐 70년 이상 된 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022 년에 비로소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엄청난 반응이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된 그런 이벤트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약을 해보면 1950년대에 처음으로 개념이 등장한 이후에 이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서야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신데 AI 대중화의 선봉장이라고 할 수 있는 챗 GPT가 있습니다. 어떤 원리로 그렇게 사람처럼 대화를 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챗GPT는 사실 굉장히 여러 단계 복잡한 학습을 거친 인공지능 모델이기 때문에 네.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방법론들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후에 챗GPT 학습법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우선 첫 번째는 지도 학습입니다. 지도 학습은 정답을 알고 있는 데이터들을 먼저 인공지능에게 제공을 해 주고 입력 데이터와 정답 간의 특성이나 패턴을 찾아내도록 학습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이면서도 아주 쉬운 예가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고양이를 판별하는 모델입니다. 정답인 고양이 사진들 그리고 오답인 다른 동물의 사진들을 인공지능에게 쭉 입력을 시켜 주고 학습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아 고양이는 뾰족한 귀를 갖고 있구나. 코 옆에 수염이 양쪽으로 나 있구나. 꼬리가 길구나.' 이런 식으로 고양이의 패턴을 학습을 하는 거죠. 학습을 마친 인공지능에다가 새로운 동물 사진을 하나 보여주고 "자 이거는 고양이니 아니면 고양이가 아니니?" 이런 질문에 답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겁니다. 어. 금융 분야에서는 신용평가 모형에서 부도 예측을 한다든가 아니면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같은 이상 거래를 포착하는 모델을 만든다든가 요런 데서 인제 주로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혹시라도 어려워할까 봐 고양이 귀여운 고양이 사진으로 또 이해를 도와주셨는데 자 다음으로는 또 어떤 학습이 있을까요? 네. 먼저 지도 학습을 말씀드렸으니까 이제는 네. 비지도 학습을 말씀을 아. 드려야겠죠. 비지도 학습은 정답이 뭔지 모르는 데이터들을 인공지능에게 입력을 해 주고 쉽게 말하면 입력된 데이터들 안에서 어떤 데이터들끼리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데이터의 구조나 패턴이 존재하는지 혹은 유사한 데이터들끼리 분류를 하는 이런 학습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모바일 메신저에서 자동 완성 기능 같은 것들을 써 보셨을 텐데요. 그게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 모델입니다. 네, 지도 학습은 저희가 고양이로 알아봤고 자동 완성이라고 하니까 이 비지도 학습이 뭔지 확 와닿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또 어떤 학습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너무 많네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강화 학습입니다. 네. 강화 학습은 쉽게 생각하면 육아의 과정 같은 것들로 예를 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주어진 환경하에서 어떤 판단이나 행동을 먼저 하도록 두고 이제 저희가 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는 보상 점수를 주고 원하지 않는 행동이나 판단을 하면 보상 점수를 깎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스스로 어떤 규칙을 익히고 네. '아 이렇게 행동을 하거나 판단을 해야 보상 점수가 최대화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판단이나 행동의 규칙을 스스로 익히게 요렇게 하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육아할 때 보면 이제 아이들을 훈육하기도 하고 보상을 주면서 아이들의 행동 양식을 형성해 가는 고런 형태의 학습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학습들을 지금 투자자분들이 많이들 사용하시는 챗 GPT가 어느 정도까지 구현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챗GPT는 수집된 대화 목록을 데이터로 활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비지도 학습 방법으로 많은 대화 세트를 이렇게 생성해 내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자동 완성이라고 했던. 네. 여기까지는 사실 기존의 다른 대화형 인공지능들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사용자들이 잘못된 대화 세트를 입력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델이 망가지거나 잘못된 대답을 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오픈 AI라는 회사는 사람이 개입해서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대화 세트에다가 보상 점수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게 운용력님이 하고 계신 일이네요. 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강화 학습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면 혹은 어떤 단어들을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면 이 '보상 점수가 최대화되는구나.'라는 규칙을 만 인제 스스로 훈련을 해서 대화를 생성하는 고런 식으로 훈련이 되어 있고요. 네. 요런 방식을 이제 오픈 AI에서는 '사람의 피드백을 받는 강화 학습이다.' 요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사람끼리 대화하는 방식과는 약간 다른 방법으로 답변을 만들어내는 거네요? 네. 워낙에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까 마치 인격을 가진 인공지능하고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때도 있지만 네. 사실은 기존 대화를 가지고
그다음에 나올 단어가 뭐가 제일 자연스러울까? 요거만 가지고 이렇게 단어를 하나 만들어 가면서 문장을 만든다. 그래서 인간이 대화라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메커니즘으로 대화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번 전에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좀 무례한 방식으로 질문을 던지면 챗GPT도 약간 그런 방식으로 답변을 한다라는 이야기 들어서 살짝 속을 뻔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인공지능으로 운용하는 펀드를 지금 운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인공지능으로 운용하는 펀드는 어떤 강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각각의 운용 방식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드리고 그 후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가장 투자자분들이 그간 흔하게 보아 오셨던 액티브 투자 방식은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이렇게 운용력이 다양한 데이터나 지식, 노하우, 직관 요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어떻게 보면 운용력의 주관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운용 방식입니다. 펀트 투자 방식은 이제 매니저가 주가와 상관관계가 높은 데이터나 혹은 그 데이터들을 이용한 산식을 찾아내서 그 규명된 객관적인 산식 형태의 모델을 만들어서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네. 판단 과정에서는 매니저의 주관이 배제돼서 일관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투자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하지만 모델이나 산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델을 만드는 사람의 주관이나 노하우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AI 투자 방식은 다양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에게 제공을 해 주고 그 안에서 인공지능이 학습을 통해서 적절한 관계식 그 자체를 이제 직접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 가장 운용력의 주관이 덜 개입되는 형태의 투자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주관이 개입이 된다.'라고 하는 게 꼭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요소라고만 말할 수는 없거든요. 네. 저희가 전설적인 투자자들 요런 성공 사례 요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읽어 보면 사실 대부분의 아주 큰 성공 사례들은 이제 투자들의 뭐 직관이라든가 통찰력 요런 데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관이 개입되는 게 꼭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하지만 AI 투자 방식에서는 이제 과거의 성과가 앞으로도 일관되게 이어질 가능성이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높다. 어.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 지금부터는 운용하시는 펀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에셋 AI 미국 나스닥 펀드 한마디로 표현을 해 주신다면 어떤 펀드일까요? 펀드 이름에서 그대로 보여지는 것처럼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운용을 하는 그리고 AI 학습 모델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그리고 미국 나스닥 시장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입니다. 네. 한마디로 표현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로 표현을 해 주셨어요. 사실 펀드 제목에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AI 관련된 종목들이 나스닥에 많이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나스닥에 투자를 하는 건가요?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아니요. 이 펀드는 AI에 관련된 종목들 혹은 뭐 밸류 체인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아. 아니고요. 네. 나스닥 시장 자체가 장기 투자를 하기에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상장 기업들을 분석 대상으로 해서 인공지능이 학습한 모델이 투자 종목이나 투자 비중을 결정하는 그런 형태로 나스닥 시장에 투자를 하는 그런 펀드입니다. 어. 그래서 펀드 성과의 이제 참조 지수도 나스닥 대형 지수로 구성된 나스닥 100 지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펀드 선거의 참조 지수가 나스닥 100 지수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나스닥이 장기 투자하기에 가장 매력적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는데 왜 나스닥이 장기 투자하기에 가장 매력적인가요? 전통 있는 거래소로 상장 요건이 까다롭고 비용도 비싼 뉴욕 증권거래소랑 비교해 보면 네. 나스닥 거래소는 상장 요건이라든가 비용이 모두 낮습니다. 어. 그래서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현금이 부족한 그런 혁신 기업들이 상장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혁신 성장 기업들이 나스닥 상장을 훨씬 더 선호해 왔습니다. 이 현상이 장기간 축적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테슬라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AMD, 넷플릭스 이런 훌륭한 혁신 기업들의 풀이 네. 나스닥에 완성이 되어 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한 시대에 시장의 흐름을 주도했던 기업들하고 다르게 최근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요렇게 불리우는 빅테크 기업들을 보면 이미 시장 지배적인 사업 역량을 통해서 안정적인 이익의 체력, 현금 창출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더 무서운 거는
여기서 인제 안주하지 않고 AI라든가 AR, 자율주행,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쪽으로 계속 차세대 혁신 기술에도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인제 선도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종목들이 성장 혁신 기업의 대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 100 지수는 다른 지수들보다도 매출액이나 이익의 성장성 요런 면에서 훨씬 더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전통 산업들이 에 속하는 기업들이 성장 사이클이 한번 끝나고 나면 저성장기에 돌입하면서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의 형태로 주주 환원에 집중했던 것과 다르게, 요즘 혁신 기업들은 꾸준히 새로운 성장 동력들을 찾아서 기술 투자를 한다든가, 혹은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성장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성의 우위가 오랜 기간 지속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투자가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자본 이익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다른 지수 대비 우위를 계속 점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다른 시장 대비 평균적으로 약간 높지만 그에 걸맞는 성장성이나 자본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어서 여전히 투자 매력이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 시장 자체가 이렇게 장기 투자하기에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지수 자체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나 ETF로 투자해도 사실 좋잖아요. 네. 그 상품들과 비교했을 때 이 저희 펀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장점 뭐가 있을까요? 미래에셋 AI 나스닥 펀드 같은 경우에는 벤치마크 지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네. 그래서 펀드는 나스닥 상장 종목들을 대상으로 해서 두 가지 AI 모델을 통해서 종목을 선별하고 있고요. 선별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나스닥 100 지수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시면, 물론 시뮬레이션을 통한 결과이긴 하지만 3주 지수인 나스닥 100 지수를 장기적으로 꾸준히 아웃퍼폼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에 걸친 시뮬레이션을 보면 네. 나스닥 100 지수를 80% 포인트 가량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 그리고 지금 보시는 히스토그램은 어떤 투자자가 임의의 특정 시점에 이 펀드에 투자를 해서 1년간 혹은 3개월간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투자자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을 그려본 차트이고요. 1년간 투자했을 때 나스닥 100 지수보다 가장 안 좋았을 때는 한 6-7% 정도 안 좋았었던 적이 있었고, 가장 좋았을 때는 15% 정도 어. 아웃퍼폼했던 적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이게 차트를 보시면 기울기가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투자자가 1년간 년간 투자했을 때 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얻었던 경우가 더 많았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오른쪽에 3개월짜리 차트로 보셔도 여전히 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지수 대비 우수한 성과를 높은 확률로 기록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12월에 처음 설정된 펀드니까 이제 4달 남짓 운용이 된 것 같아요. 시뮬레이션 성과 말고 실제 초기 운용 성과는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족스러운 수익률 나오고 있나요? 네. 지금 보고 계신 페이지가 이제 저희 미래에셋 자산운용 홈페이지에서 펀드의 상세 정보를 보고 계신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래에셋 AI 미국 나스닥 펀드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수익률이 17.2%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참조 지수인 나스닥 100 지수와 비교해서도 양호한 성과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성과는 저희 미래에셋 자산운용 홈페이지 이 영상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초기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펀드에서는 어떤 인공지능 학습법이 활용되고 있는지도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미래에셋 AI 미국 나스닥 펀드에서는 어떤 학습법들 활용이 되고 있나요? 네. 미래에셋 AI 미국 나스닥 펀드에서는 지도 학습 그리고 강화 학습을 통한 팩터 생성 모델 이렇게 두 가지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도 학습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일 업데이트되고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가격이나 거래량 혹은 그것들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 다른 이제 팩터들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모델을 이제 AI 모델을 통해서 다음 달에 상대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모델을 추천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지도 학습의 목적은 이제 매일매일 변화하고 있는 시장을 최대한 잘 적게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성형 AI 모듈인데요. 여기는 이제
데이터가 천천히 업데이트되는 주로 기업들의 재무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재무 데이터를 통해서 AI 모델이 상대 수익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 걸로 예상이 되는 그런 팩터들을 혹은 이렇게 주식을 스코어링할 수 있는 산식을 계속 발견해내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주가 수익률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의미 있는 이 주식을 스코어링하는 그런 산식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두 가지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두 가지 모델이 서로 이렇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개의 다른 학습법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두 모델 중에서 더 우수한 모델이 채택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아까 챗GPT처럼 순차적으로 활용이 돼서 최종의 투자 종목과 비중이 나오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인공지능을 학습시켜 보면 갱신 주기가 빠른 데이터 그리고 갱신 주기가 긴 데이터 요렇게 두 개를 섞어서 모델링을 해 보면 갱신 주기가 긴 데이터들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좀 무시되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요. 어.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짧은 데이터들은 한쪽에 모아서 지도학습 모델에서 활용을 하고 또 갱신 주기가 긴 재무 데이터들은 생성형 모델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고 요런 식으로 두 개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 하나를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도와주고 네.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죠. 네, 그렇다면 왜 미래에셋 AI인지 저희가 이야기를 또 해 봐야 되는데 저희 펀드가 다른 AI 펀드들과 차별화된 강점 또는 특징은 뭐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두 개 모듈의 완성도가 높은 게 결국 성과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각각의 전략들의 완성도라든가 혹은 개별 전략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최종의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펀드에서 실제 운용 전략으로 구현하는가 요런 것들이 이제 저희 미래에셋의 역량이나 경쟁력이 발휘되는 부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래에셋 AI의 가장 큰 경쟁력은 저희 회사의 조직 구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인공지능으로 인제 학습 방법을 설계하고 학습을 통해서 뭐 정교한 모델을 구축하고 하는 데는 인공지능의 그런 인공지능 혹은 데이터 또 인공지능의 학습 방법, 모델링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나 노하우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분석의 대상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굉장히 필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특히나 금융이나 투자에 관련된 모델에서는 이 분석의 대상인 주식 주가라는 게 워낙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고 패턴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도학습 모델로 치면 정답이 계속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투자나 주식에 대한 깊은 이해, 많은 노하우, 투자 경험 이런 것들이 꼭 수반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안타깝게도 보통 인공지능에 관한 역량들은 기술 기반의 테크 회사들에 집중이 되어 있고 금융 회사들은 투자에 대한 이해도는 굉장히 높지만 또 이런 인공지능에 관련된 기술들은 굉장히 좀 아직까지 상대적으로는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 미래에셋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 개발 인력들로 구성된 AI 부문이 구성이 되어 있고 네. 인공지능에 대한 역량도 충분히 내재화가 많이 되어 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그와 못지않게 많은 투자 상품을 오랜 기간 운용해 온 운용력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의 대상인 투자 자산에 대한 역량도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 AI 부문은 관리나 개발 부서가 아니라 실제로 운용 조직 산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내 많은 운용력들하고 지속적으로 긴밀한 교류를 계속하면서 모델을 개발하고 또 실제 운용력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인공지능의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들이 좀 AI에 관한 역량과 운용에 관한 역량을 겸비한 조직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독보적인 역량을 좀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장기적으로 일관되고 안정된 성과를 유지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에셋 AI 미국 나스닥 펀드의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미래에셋의 이 조직 구조가 상당히 이런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챗GPT의 아버지를 샘 올트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래에셋 이 AI 미국 나스닥 펀드의 아버지는 사실 본부장님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대표님이셨네요. 네, 자, 그렇습니다. 대표님 보고 계신가요? 자, 오늘 이렇게 미래에셋 AI 미국 나스닥 펀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봤는데요. 본부장님 끝으로 한마디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아직은 사실 인공지능 기법이 투자 분야, 특히나 주식 운용 부문에서는 이제 막 태동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는 더 고도화되고 완성도 높은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서 더 좋은 수익률을 보여드리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서 또 여러 가지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한 다양한 투자 상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인공지능이 어떻게 투자의 세계에서 활용되고 하나의 투자 스타일로 어떻게 자리매김되어 가는지 그런 것들 계속 관심 있게 저희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미래에셋 AI 미국 나스닥 펀드 오늘 홍성범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꼼꼼하게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본부장님 오늘 말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미래에셋 AI 미국 나스닥 펀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챗 GPT라는 서비스가 촉발한 AI 생태계가 정말 빠르게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투자 공부하기도 힘든데 이제 AI가 어떤 로직으로 움직이는지도 봐야 한다니까 정말 배움의 길은 AI의 세계에서도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저희 대담한 투자 제작진은 모든 댓글 보고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시청하신 분들 굉장히 궁금하신 점들이 또 많으실 것 같아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